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20년 부산시 개원내과 의사의 임원생들을 위한 초음파 강좌, 내일 2020년 11월 26일 부산시 서면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제5회 부산시 초음파 워크숍, 제가 강의할 내용을 미리 우리 임원생들한테 프리뷰로 강의하는 해설 강의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췌장 종괴성 질환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IPMN 세 번째 케이스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케이스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조금 안 돼서 아주 선생님들이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곧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링크를 보내드려서 지금 아마도 곧 접속을 하면 곧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참 중강좌는 참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시간 공간에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서로 강의도 할 수 있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참 첨단 기술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곧 들어오시면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경록님 들어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오늘은 각경록 선생님만 들어오셨네요. 각경록 선생님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각경록 선생님, 예, 건대식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건대식 선생님. 자, 각경록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각경록 선생님. 늦은 시간이 됐네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대식 선생님하고 각경록 선생님 두 번 오셨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자, IPMN 브랜치 타입 이 케이스 네 번째입니다. 78세 여자에서 IPMN의 브랜치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췌장 영상입니다. 췌장 SMV하고 아올타 여기 보이고 판크레아스가 이렇게 폐침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폐침륜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스프레닉 베인이고 음수 전에는 췌장에 여기에는 패드 인필트레이션 보이고 특별한 병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을 먹이고 난 뒤에 화근의 테일 부분에 이런 작은 병변이 이렇게 보일 때입니다. 테일에 여기에 병변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음수 후에 테일인데 췌장 전 스캔에서 췌장 실질의 지방 침륜에서 고에코로 보이고 물을 먹여가 이렇게 위를 충만시키고 나니까 췌장에 여기에 낭성 종괴가 보입니다. 이거는 뭐 체부락해도 되고 체부하고 미부 경계쯤 되겠습니다. 여기에 CT 소견에서 여기에 낭성 병변이 미부에 가까운데 요 낭성 병변이 보이고 이쪽에도 낭성 병변이 여기에 보입니다. 여기에 두 군데 보이죠. MRCP에서는 이 두 개가 낭성 병변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판크레아 닥터의 마일드 딜라테이션입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이쪽 부분에 보이는 이것도 우리가 판크레아스의 낭성 병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낭성 병변, 요거 낭성 병변 두 개가 이쪽에 MRCT에서도 이렇게 보이고 MRCP에서도 보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쪽에도 낭성병변, 이쪽에도 낭성병변 두 개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도송이처럼 보이고 요거는 IPMN의 브랜치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유에서 하니까 췌장 체부의 낭성병변이 보이고 이 낭성병변은 주체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IPMN 분지형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췌장의 SPT
판크레아스 슈도파피럴 튜머. 이 병변은 췌장의 드문 종양이고 로우 말리건시 병변입니다. WHO 분류에서는 경계부 악성도의 상폐성 종양으로 분류하고 발병 연령은 20대, 30대 젊은 여성에서 호발됩니다. 병변은 보통 싱글로 보이고 경계가 명료하고 피막으로 둘러싸인 종괴입니다. 발생 부위는 췌장의 테일하고 두부가 많고 체부보다는 위부 두부에 많이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괴의 형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 종괴가 작을 때는 솔리드한 에코다가 어느 정도 커지면 시스틱 네크로시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 솔리드 앤드 시스틱 노줄 또는 솔리드 앤드 시스틱 튜머 이렇게 옛날에 불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이 커지고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하면 거의 대부분이 시스틱 디제너레이션하고 변형부에만 조금 솔리드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작을 때는 고형, 좀 더 커지면 솔리드 앤드 시스트, 아주 커지면 거의 시스틱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작은 예. 종양하고 천 종양. 예, 이 종양 작은 저는 낭성기가 적고 그다음에 뚜렷한 병이 보이지 않고 피막이 없죠. 그리고 부드럽고 다양한 섬유화를 동반한 갈색 내지 적색의 종괴로 보이다가 크게 되게 되면 섬유성 슈도 캡슐을 가지고 그러고 주위 실질하고 췌장하고 경계가 노력해주고 그리고 내부의 고형 부분하고 낭성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출혈을 일으키는 부분 낭성 괴사 부위가 혼재되어 관찰되는 그런 특징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균질한 연부 조직이 있죠. 균질한 연부 조직 종괴입니다. 그런 이 세포도 보시면 주위에 이렇게 베슬이 이렇게 따라가 있고 베슬 안에 세포들이 이렇게 세포의 네스트를 행사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섬유혈관 기둥이죠. 파이브러 티슈하고 여기에 베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커지게 되면 출혈하고 괴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포에 네크로시스 이렇게 됩니다. 괴사를 안 일으키고 남아있는 부분이 여기 바로 보시면 중심부에 중심혈관을 둘러싸는 이 스트럭처를 보입니다. 이게 슈도 파피러리 튜머. 왜 슈도 파피러리 튜머는 파피러리 스트럭처가 되려면 여기 아주 두꺼운 시크 파이브러스 티슈에다가 베슬을 가지고 소위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을 형성하고 이 세포들이 이렇게 파피러스 스트럭처로 정식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정식에 있는 게 아니죠. 센터 부분에 네크로시스를 일으키가 네크로시스를 일으키지 않는 남아있는 부분이 마치 파피러리 스트럭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파피러스 스트럭처하고 가짜 파피러스 스트럭처 슈도 파피러리 스트럭처라는 명명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종괴가 작을 때는 솔리드 저에코 결절, 종괴가 커지면 내부에 낭성, 변성, 무에코, 출혈 부분이 되면 이것은 고에코 또는 저에코, 고형 부분은 고에코 내지 저에코로 보이는 불균질한 에코로 보입니다. 종괴는 두꺼운 피막, 변형부 석회화를 동반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작은 종괴죠. 17살 여자인데 초음파상에서 경계가 명료한 작은 종괴가 보입니다. CUS에 보면 종괴의 변연에 이렇게 경도 조형 상을 관찰되고 있습니다. CTMR도 마찬가지 소견이죠. 조형 CT 췌장계의 종괴는 저밀도로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가 여러 명료한 종괴가 되죠. 육안상을 보시면 이런
형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가 종계 솔리드인데 안에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일으키게 되면 솔리드 앤드 시스틱 네이처로 관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세 여자하고 소화불량과 자사공포 둔통으로 내원했습니다. 여기에 종계가 이렇게 보이죠. 이 안에는 초음파상에서는 변연한 고에코, 내부는 저에코로 보이는 라운드 쉐이프의 종계가 보입니다. 종계가 이거 CT를 찍으면 CT의 동맥상에서 변연은 조형 중강이 되지만 내부는 조형 중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MRI상에서 T1에는 변연의 고신호, 내부는 저신인데 T2에서는 내부가 이렇게 고신호로 보이는 이런 정례를 보이겠습니다. 이 다음에 정례는 26세 여자분입니다. 요 이제 소화불량과 심하부 둔통으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상의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 부분에 상곱하기 3cm 크기에 경계가 비교적 명료하고 중심부에는 낭성, 변성, 변연의 고형 부분을 가진 종계인데 종계가 상당히 큰에도 불구하고 주위로 침륜을 하지 않죠. 종계 내부에 이렇게 비정맥도 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판크레아스 덕털 캔서 같으면 이 정도 크기의 종양 같으면 주위로 엄청난 침륜을 보이는데 전혀 침륜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소견을 보이면 SPT, 솔리드 슈도파피럴 튜머나 non-functioning neuroendocrine tumor 두 개 중에 생각해야 되는데 이 환자는 엔도크라인 심텀도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6세 젊은 여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이 솔리드 슈도파피럴 튜머가 넘버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환자는 수술로 확인해서 SPT, 췌장의 솔리드 슈도파피럴 튜머로 진단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드문 종양으로 림포마입니다. 췌장의 림포마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 12장이나 췌장 주위의 림프절에서 발생한 림프종이 췌장 침범인 겁니다. 조직학적으로는 난호치킨스 비셰프행 타임이 많습니다. 림포마는 정말 천의 얼굴을 보입니다. 초음파상에 이 림포마가 디퓨즈하게 침전해서 미만성 종대로 보이거나 또는 경계가 명료한 저에코로 보입니다. 대체로 뭐 체간을 인볼브하지 않지만 드물게는 체간 폐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주 큰 종괴성 병변으로 보이죠. 이것은 이제 췌장의 림포마가 되겠습니다. 췌장에 림포마가 있었던 정례입니다. 그 다음에 디퓨저 라지 비셀 림포마죠. 림포마가 전체적인 종괴를 일으킬 수 있고 국소적인 이렇게 저해코 종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초음파상으로서는 감별하기가 좀 어렵고 다른 퍼더 스타디로서 진단을 해야 되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크레아스의 전이성 병변, 판크레아스의 전이성 종양의 동양의 종양입니다. 원발병선 넘버원이 신시에 포함입니다. 그 키드니에서 많이 옵니다. 리날셀시, 그 다음에 령, 그 다음에 브레스트, 살코마, 콜론 캔서, 멜라노마, 칼시노이 튜머, 갑상선암 이런 데서 많이 옵니다. 전이경로는 뭐 다양합니다. 혈행성, 림프성, 집중층입니다. 초음파상 단발성 또는 다발성 경계고 이제 원발병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에코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저에코 결절로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체간하고 단간 폐쇄를 동반하지 않는 종괴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췌장에 이렇게 저에코, 라운드한 저에코로 이렇게 보입니다. 요 영상 하나 가지고는
이 초음파상으로서 이것이 뭐 메타셀 캔서냐 또는 뭐 다른 종양이냐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냐 뭐 SPT냐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63세 여성이고 네프렉토미 그게 리날 셀시로 10년 전에 네프렉토미인데 이 병소가 메타세스를 일으켰는 거죠. 그래서 이 리날 셀시가 나중에 남아있다가 메타세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판크레아스 질환의 종괴성 질환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제일 늘 많이 물으시는 판크레아스의 스캔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오늘 시간을 4차례에 걸친 강의 시간을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가 준비되면 인플레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인플레메이션은 판크레아스의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오토이뮨 판크레아타이티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췌장 관찰할 때 첫째는 이 소화관 가스가 많을 때는 컴프레션 해가지고 컴프레션 하면 이 장안의 가스를 밀어내서 췌장의 관찰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여기에 장안 가스가 많아가 잘 안 보이는 판크레아스가 컴프레션만으로도 췌장의 체부 미부가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세 변경이죠. 환자를 슈파인에서 잘 안 보일 때는 환자를 시팅 포지션이나 세미 시팅 포지션을 하면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이 훨씬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랩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라테랄 세그멘트가 소니 윈도가 돼서 훨씬 잘 보이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초음파의 프로브를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해서 이 좌측 간접을 윈도로 해가지고 판크레아스의 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뭐 흔히 많이 하는 방법인데 장안 가스가 차이면 잘 안 보이죠. 물을 먹여가 이 스토마게를 음양창으로 해서 판크레아스 헤드, 넥, 운시네이터, 바디 테일을 봅니다. 이것은 물을 채우고 시팅 포지션에서 관찰한 영상이 됩니다. 그러면 췌장 스캔 영상 한번 리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판크레아스의 보험에서 규정하는 영상은 다행스럽게 2장입니다. 판크레아스 헤드와 넥, 프록시말 바디 보는 영상,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바디와 테일을 보는 영상 2장이 표준 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첫 번째 영상, 그러나 그 영상 가지고는 사실은 췌장 관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더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요 판크레아스의 바디를 보는 영상입니다. 여기 SMA고 되고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베인의 복척의 판크레아스 바디를 관찰합니다. 다음 영상 프루브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여기 SMV 스프레닉 베인, 여기 판크레아스의 헤드 프로퍼, 여기 게스트로도데나트리 CBD가 되고 SMV 복척의 넥이고 SMV 배척의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헤드, 넥, 바디를 보는 요 영상은 초음파의 보험에서 규정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영상도 보험에서 규정하는 영상입니다. 오블라이크 스캔 해가지고 요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를 봅니다. 이쪽에는 판크레아스의 바디 부분이 되고 스프레닉 아트리가 시작하는 보이는 부분들은 테일 쪽에 프록시말 테일이 됩니다. 다음에는 심화부 종단 스캔이 됩니다. abdomen aorta SMA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가 됩니다. 이건 스토막의 엔트룸이 됩니다. 다음 영상 프루브를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자 SMV가 쭉 와가지고
이쪽에 스프레닉 베인하고 만나가 포탈 베인이 됩니다. 여기에 SMV, 여기 스프레닉 베인 만나는 데고, 요건 포탈 베인. 요 위쪽이 판크레아스의 내기고, 요 아래쪽이 판크레아스의 운시네이터. 3번이 내기고 4번이 운시네이터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위치에서 필팅을 하게 되면 SMV, 요 포탈 베인, IVC, 라이트 레날 아트리가 되고, 판크레아 헤드가 프로프가 길쭉하게 보입니다. 다음에는 프로브를 왼쪽으로 많이 이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스프레닉 베인, 요 스프레닉 아트리가 됩니다. 이쪽 부분은 판크레아스의 바디가 되고, 이 부분은 판크레아스의 뇌각의 테일이 됩니다.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 그러니까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 이 부분이 판크레아스의 테일이 됩니다. 바디 테일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스프레닉을 윈도로 해가지고 판크레아스의 디스탈 테일을 봅니다. 이 스프레닉 베인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베인, 이건 스프레닉 아트리가 됩니다. 스프레닉 베인을 둘러싸고 있는 저에코 부분이 바로 판크레아스의 디스탈 테일입니다. 이쪽 고에코는 판크레아스가 아닙니다. 보시면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을 감싸고 있는 저에코 부분이 판크레아스의 디스탈 테일이 되고, 요거는 바울의 가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드리면 우리가 심화부 횡단 스캔에서 바디, 헤드, 넥, 운시네이터, 바디, 테일, 그렇게 횡단 스캔에서는 석장을 찍고, 종단에서는 바디, 넥, 운시네이터, 헤드 프로퍼, 그 다음에 여기 바디 프록시말 테일, 넉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스프린을 윈도로 해서 판크레아스의 디스탈 테일을 보는 영상, 토탈 8장을 찍게 됩니다. 8장을 찍게 되면 거의 판크레아스를 놓치지 않고 거의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요 코러스로서 우리 부산시 개원내과 의사의 임원단을 위한 이 초음파 프리뷰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부산에 제가 가서 선생님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의 자료가 준비되면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오토임뮨 판크레아타이티스 요 강의를 한 2차례 정도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문태덕 쌤이 들어오셨네요.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건대식 선생님, 말씀 한번 하시죠. 자, 마지막 시간인데 질문이나 소감 부탁합니다. 건대식 선생님. 소리가 마이크를 껐네요. 마이크를 해주십시오. 마이크가 끄가 건대식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써주십시오. 잘 들립니다. 자, 그동안 4차례 걸쳐 가지고 쌤 하셨는데 질문이나 소감 부탁합니다. 예, 건대식 선생님. 예, 해도 됩니다. 아이고, 재밌었습니다. 부산 선생님하고 이렇게 얼굴도 보고 강의하니까 굉장히 친밀감을 느낍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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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그냥 병진이나 그냥 스크리닝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증을 호소하거나 웨이트로스나 LFT 간 수치 이상이거나 T99에 올라가 있거나 항달이 오거나 이럴 때는 끝까지 이제 물을 먹여가지고 끝까지 보고 그래도 잘 안 보일 때는 CT를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냐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가 환자는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팔로우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심토마틱으로 심토를 정상으로 할 때는 끝까지 관찰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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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바랍니다. 해부학보다 더 중요한 해부학 구조는 뭐 사실 간단한 거고 중요한 병리학이죠. 우리가 이제 병리가 우리가 초음파나 CT나 MR은 영상 이야기라 하지 않습니까? 영상이죠.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CT, MRI, 초음파는 전부 그림자고 병리는 실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초음파 공부할 때 병리를 알면 기본적인 병리를 알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병리를 패솔로지를 베이스한 공부를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한번 시간이 되니까 병리 강의를 하면 굉장히 선생님들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 한번 날을 잡아가 초청해 주시면 제가 아주 병리를 기초로 우리가 초음파를 공부할 때 병리 지식이 절대로 중요하거든요. 병리를 알면 이 영상이 왜 저렇게 되는가를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초음파에서 영상 판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리 지식이거든요. 그 병리 지식을 모르면 그 어느 정도 공부하다가 막혀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초음파의 3대 원칙이 있죠. 초음파의 3대 원칙. 첫째 뭐냐면 초음파의 에코가 고에코, 저에코, 저에코 이렇게 반씩 나오죠. 반사에 비례합니다. 어떤 초음파 비미가 물질에 많이 반사되면 고에코로 나오고 하나도 반사 안 되면 시스테트 고에코로 나오죠. 그렇죠. 반사에 비례. 물질이 딱딱하냐 소프트하냐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초음파의 반사는 뭐에 의존하느냐. 첫째, 물질이 강한 반사체이거나 칼시피케이션 같은 거는 강한 반사체죠. 그렇죠. 그런 강한 반사체면 강하게 반사하고 가령 머슬 같으면 아주 초음파가 비교적 잘 통과하지 않나요? 균질학. 그렇게 저에코로 나오지 않나요? 물은 완전히 통과해 보니까 무에코로 나오죠. 그렇게 물질 자체가 강한 반사체이거나 또는 물질이 강한 반사체가 아니었더라도 강물질에는 물질에 통과하는 임피던스 차이가 있거든요. 임피던스가 있거든요. 그렇게 폐설이 통과하는 속도, 머슬, 물, 소프티슈 다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런데 임피던스의 차이가 강한 대면에서는 강하게 반사하거든.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해망지오만 안에 뭐 혈관, 엔도스테리움, 소프티슈로 구성돼 그게 강한 반사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고에코로 나오겠습니까? 해망지오만 작은 거는 무슨 혈관의 바스큘라 레이커 안에는 피가 들어있죠. 그렇죠. 피죠. 그 다음에는 바깥에는 엔도세리움으로 라이닝 되어 있지 않나요? 그 바깥에는 소프티슈로 덮여 있지 않나요? 그럼 초음파빔이 엔도세리움하고 물하고 통과할 그 경계면에서 강하게 반사해요. 왜냐하면 엔도세리움하고 혈액하고는 음양 임피던스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서 반사해요. 우리가 낭종을 보면 헤파티시스트 보면 헤파티시스트의 이 경계가 고액으로 보이죠. 무액으로 보이죠. 그거는 왜 그러면 그 경계면이 보이냐면 경계면의 앱세리움하고 시스트하고는 경계면체가 크거든요. 그러면 해망점은 본질적으로 이거는 시스트와 똑같은 거죠. 안에 피가 고이지만 이 피가 고이는 물집이 꽉 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반사를 마해가 고액고가 됩니다. 그렇게 물질이 강한 반사체이거나 음양 계면차가 심한 물질이 섞여 있을 때는 고액고로 반사를 많이 하죠.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됐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초음파의 에코는 상대적으로 표현된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물질이 고에코이지만 주위가 완전 고에코만 의됩니까? 저에코거든요. 우리 의과대학의 성적평가가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의과대학 들어오는 순간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 되어보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다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반에서 1등 했는데 대학에 들어 의과대학 들어오는 순간 120명 중에 60명 하면 부모님 뭐라 합니까? 너 공부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까 죽자 살자 공부해도 주의가 잘하면 의대 평범방식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판크레아 캔서를 이야기했는데 판크레아 캔서는 저에코로 나오지 않나요? 본질적으로 판크레아 캔서가 저에코로 나올 물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크레아 캔서는 조직학적으로 안에 파이브러 티슈가 굉장히 많고 세포 성분이 비교적 적고 배설이 적은 조직이거든요. 이런 조직은 초음파상 반사를 많이 해가지고 고액코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판크레아 캔서 현장에는 판크레아스의 애시마가 아트로피 되죠. 그래 되면 CNR 체인지 판크레아 애시나가 아트로피 되고 주위에 페이시 어큐뮬레이션 되죠. 그럼 왜 됩니까? 고액코가 되죠. 그러면 판크레아 캔서는 상대적으로 저액코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가 생리학을 시험 쳤는데 80점을 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 생리학 몇 점이야? 80점인데 야, 너 공부 잘했구나. 너 반에 평균이 몇 점이지? 95점이고요. 제가 80점이다 하면 부모님 이놈의 새끼 도대체 공부하는 거냐 이래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병리학을 했는데 너 이번에 병리학 성적 몇 점이야? 예, 50점인데 너 공부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런데 그러자 너 반의 평균 성적이 몇 점? 평균이 30점이고 50점이 최고 1등입니다. 그럼 왜 됩니까? 공부 잘했는 거죠. 결국은 초음파의 영상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키드니에 해망지오막 고액거잖아요. 일반적으로. 패티 리버나 크론 리버 디지즈 어떻게 되죠? 저에코나 아이소에코 되지 않나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키드니에서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에서 신우 주위에 지방이 침착되면 고에코로 나올 것 같죠? 저에코로 나오죠. 왜냐하면 중심에코 복합체가 워낙
고에코이기 때문에 최선 그거는 저에코 되는 거죠. 심오한 진리 같지만 아주 단순하죠. 자, 우리나라의 그 골프가 세계 여자 골프 1위잖아요. 그 LPGA 우승이 어렵습니까? 우리나라 골프 국가대표 올림픽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그렇게 4명이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겠죠. LPGA 뭐 우승을 10개 해도 올림픽 대표에 탈락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맞지요. 그렇게 지가 고에코라도 주위가 고에코만 그냥 저에코 되고 자기가 그냥 아이스에코도 주위가 저에코가 되면 자기는 왜 돼? 그러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되죠. 단순하죠. 이 진리는 자 아까 말했던 쌤이 판결에 따지면 좌회전해서 200m 가시면 됩니다. 이 세포와 네스트 이래 되면 왜 돼? 세포가 많고 이런 종양은 당연히 저에코로 나오겠죠. 당연하죠. 초음파빔이 잘 통과하지 않나요?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시스트가 무에코가 되겠죠. 요거는 저에코가 되겠죠. 출혈했는 부분은 왜 되겠습니까? 고에코로 될 수도 있죠. 석회가 생기면 왜 됩니까? 강에코가 돼. 자, 이 슈도파피를 추모하는 말은 이게 바로 슈도파필 추모입니까? 요 파피를 스트럭처로 보이죠? 파피 진짜 파필랍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냐면 여기 요 줄기가 보이죠? 요 주위 세포가 다 죽어보고 요것만 살아남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가짜 파피르라는 거죠. 파피르 스트럭처 되면 이렇게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야 되고 세포들이 이렇게 정식을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을 따라 포도송이처럼 생겨야 되는데 이 포도송이 아니지 않나요? 포도송이 아니잖아요. 세포가 겹쳐졌습니까? 안 겹쳐졌습니까? 안 겹쳐졌잖아요. 맞죠? 이 바로 이 슈도파피르. 그렇게 사실은 판크레아스 슈도파피를 추모하는 거는 이거는 병리학적 진단이래. 그렇죠? 병리는 모르면 도대체 귀신 나빠먹는 진단면밖에 안 되죠.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까? 옛날에 이걸 뭐라고 했느냐면 솔리드 앤드 시스틱 튜머겠죠. 솔리드 시스틱 튜머가 오히려 영상의학에 맞는 진단이고 슈도파피를 추목하면 이거는 병리학적 진단이죠. 가령 사이로이드의 아데노마토스 노즐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데노마처럼 보이지만 아데노마 아니다. 그거는 예, 시작합니다. 예. 예, 병리적 정도는 노즐로 하이드로플라시아. 이거는 병리학. 아데노마처럼 보이는데 아니다. 뚜레탄 캡슐을 가지지 않고 있다. 아주 알겠습니다. 의미가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상의학을 초음파를 반드시 병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절대 안 잊어먹죠. 예, 병리를 들게 오늘 판결의 슈도파필 춤을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지식은 사실은 진리는 아주 단순하죠. 진리는 단순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이 강의할 때, 그러면 뭐 가령 해망지오마 강의 때, 이렇게 강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망지오마는 작을 때는 고에코고요. 좀 더 커지면 믹스드 에코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패티리브에 들어가면 아이소에코로 안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제에코로 보입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해망저음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해망저음 뭐로 나옵니까? 고에코입니까? 저에코입니까? 아이소에코입니까? 믹스되고. 그러면 강사가 뭐라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해요? 해망저음과 자율대는 안에 바스큘라 스페이스가 아주 있어가 반사를 많이 고있고 됩니다. 그러나 커지거나 안 커지더라도 안에 바스큘라 레이크가 커지거나 또는 바스큘라 레이크가 클랩스 되면 저에코로 보입니다. 또 변성을 이렇게 되면 내부는 저에코 되지만 페리페럴 쪽은 마이크로 바스큘라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지널 스트롱 에코로 보입니다. 해망저음화가 패티리브에 들으면 상대적으로 주위하고 비슷한 에코이면 아이소에코도 예쁘고 보이지도 않았죠. 만약에 해망저음 에코보다 주위가 너무 고에코면 저에코로